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세 가지 성장주, 알리바바, 아마존, 버텍스 심층 분석,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1,000가 있다면 이 세 기업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기업, 알리바바, 아마존, 그리고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이 기업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알리바바입니다.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고 요즘엔 클라우드랑 AI도 엄청 강하잖아요. 자료 보니까 특히 그 AI하고 클라우드 성장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고 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미 중국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수치로 보면 2025년까지 AI 관련 매출이 6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연 매출 1조 위안, 순이익은 전년 대비 68.7%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1조 위안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한 30% 이상 높은 160에서 164달러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1위 클라우드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 자료에서 이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AI 응용 분야에서 온다고 좀 나와 있나요? 이게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알리바바는 특히 그 이커머스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된 AI 추천 기술, 남물류 최적화, 그리고 또 중국 내 특정 산업들,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금융 쪽에 맞춘 AI 솔루션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분석해요. 아, 중국 시장 데이터 기반이군요. 그렇죠. 방대한 중국 내수 시장 데이터가 기반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물론 이제 성장 동력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탄탄한 내수 시장, 그리고 AI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핵심이고요. 다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역시 중국 정부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이런 건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내수랑 산업 특화 AI에 좀 집중한다면 다음 주자인 아마존은 정말 글로벌 무대네요. 특히 AWS 성장세가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이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AWS는 여전히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3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죠.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연 매출이 벌써 1,1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오고요. 와, 1,170억 달러? 네, 광고 사업도 만만치 않아요. 19%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 48명 중에 47명이 매수 의견을 낼 정도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244달러에서 305달러 그 사이로 보고 있고요. AWS 시장 지배력은 익히 알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AI 인프라 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게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준다고 보나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마존이 자체 AI 칩도 개발하고 또 엔비디아 같은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아주 광범위한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AWS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선택지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주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한다는 그런 분석이죠. 그렇군요. 자체 칩이랑 파트너십 둘 다 가져가는 거네요.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꼽히고요.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라던가 자율주행 같은 신사업 확장 가능성도 언급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리스크는 있겠죠. 당연하죠. 미국의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이런 건 항상 생각해둬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인데요. 앞선 두 픽테크랑은 분야가 완전히 다르네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희귀질환, 특히 낭포성 섬유증, CF 치료제에 집중하는 전략이 아주 독특합니다. 최근에는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 쪽으로도 넓히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버텍스는 이 CF 치료제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거든요. 재무 전망을 보면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5.61달러, 2026년에는 17.41달러까지 꾸준히 성장할 걸로 기대돼요. 지난 1년 주가 상승률도 S&P 500 지수보다 훨씬 높았어요. 22% 이상 올랐죠.
CF 분야 독점은 강력한데 말씀하신 그 신약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같은 거요. 자료에서는 그 성공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당연히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알프트렉이나 조련아벡스 같은 다른 CF 신약 후보 물질도 있고 또 말씀하신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 물질 VX548 같은 게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임상 결과랑 규제 당국 승인 여부가 가장 큰 변수죠. 그렇죠. 제약 바이오는 크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버텍스의 강점은 CF 치료제에서 나오는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에요. 독점적인 기술력하고 함께 이 부분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물론 신약 개발 실패나 경쟁 심화 가능성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면 당연히 안고 가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하고요. 종합해보면 알리바바는 중국 시장과 AI 특화, 아마존은 그 압도적인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 혁신, 그리고 버텍스는 희귀질환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 이게 핵심 성장 엔진이네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1,000가 있다면 이 세 가지 다른 성장 스토리에 분산하는 것도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세 기업 모두 각자 자기 영역에서는 정말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AI, 클라우드, 이커머스, 첨단 신약 같은 미래 유망 산업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각기 다른 종류의 기회와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기술 혁신의 속도라든지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 그리고 버텍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의 불확실성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분석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이렇게 세 기업 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성장 방식, 또 마주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서 언급된 규제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 세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각각 어떤 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 영향도 분명 다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